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구름 많아지기 시작해 내일 오후에는 한 차례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는데요. 경주가 5도로 올 가을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19도에서 22도의 기온 분포로 온화한 공기가 감돌겠는데요. 대부분의 지역에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가운데 경주가 17도로 크게 차이가 나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으로 야외 활동하시기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오늘까지는 대기가 건조하기 때문에 불씨 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는 내륙과 산간 지역으로 설이나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이 19도, 영덕과 포항이 20도, 경주가 22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전에 맑다가 오후가 되면서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18도입니다. 동해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경북 동해안 전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주말 동안에는 구름 조금 낀 가운데 낮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포항의 암울한 현실이 경제 지표를 통해서도 드러났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이규설 기자입니다. GRDP는 시도별 생산액과 물가 등 기초 통계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총 생산액을 더한 경제 지표입니다. 국내 총 생산의 지역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공개한 포항의 GRDP 자료는 충격적입니다. 2010년부터 15년까지 청주가 22%, 김천이 12% 성장하는 동안 포항의 지역 내 총 생산은 3,300억 원이나 줄어 오히려 0.4% 감소했습니다. 전국 228개 자치단체 가운데 218위로 꼴찌 수준입니다. 포항의 3대 경제축인 철광과 물류, 건설이 모두 부진한 데다 여객 소비는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경기가 안 좋아진 거는 세계 경기의 영향이긴 합니다만은 앞으로 그럴수록 그 지역에서 좀 더 역내 소비에 좀 더 우리 지역민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생산 활동이 좀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기업들도 좀 노력을 해나가면. 철강업계만 따로 떼어내면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박명재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포항 철강산업의 생산량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사이에 21.5%, 수출은 23.4% 감소했습니다. 이 기간 철강공단의 고용 인원도 1,800명, 전체의 11.6%나 줄었습니다. 각종 세제 지원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제 특히 이 관세 장벽에 대한 이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 대책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마련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철강 경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표로 본 포항 경제의 현실은 예상보다 더 심각합니다. 면밀한 분석과 함께 지역을 넘어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앞서 보도해드렸듯이 포항 지역 경기 침체가 심각한 가운데 정부가 영일만 공장 증설에 1조 5천억 원 규모의 민간 프로젝트 지원을 약속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발표한 고용과 경제 동향 대응 계획에 따르면 포항 영일만과 여수 산업단지에 대해 내년 상반기까지 항만과 산업단지 등 민간 프로젝트 착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포항 영일만 공장 증설 프로젝트는 1조 5천억 원을 들여 필요한 공장 부지를 적극 공급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포항 지역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오전 5시 53분쯤 경주시 남남서쪽 9km 지점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북위 35.76, 동경 129.19로 발생 깊이는 16km입니다. 기상청은 이 지진이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 강진의 여진이라고 밝혔고
별다른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태풍 콩레이로 큰 피해를 본 영덕군과 경주시 외동읍, 양북면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특별 재난지역에는 피해 복구비 일부를 국가에서 추가 지원하고 주택 침수와 농업시설 유실 등 사유시설 피해 주민에게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 혜택을 줍니다. 민간 전문가 합동조사 결과 공공시설의 피해는 전국적으로 549억 원이며 영덕군에서만 141억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포스코가 금속노조 와해를 계획한 내부 문건이 공개된 데 이어 댓글 공작 논란까지 벌어지면서 포스코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회사가 현장 관리자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직원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금속노조 가입을 막고 있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금속노조는 최정우 회장 등 포스코 관련자 27명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보도에 장성훈 기자입니다. 포스코 사측이 현장 관리자인 주임단 비상대책회의를 위해 발송한 메일 내용입니다. 금속노조에 대한 직원의 성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금속노조 가입자에 대한 밀착 관리와 탈퇴 권유 등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가입자 수를 늘리려고 이제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제 밑에 직책 보임자들을 시켜가지고 이제 계속 탄압을 하고 억압을 주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부서별 간담회는 금속노조를 비방하고 노조 가입을 차단하는 자리로 활용됐습니다. 금속노조에 가입하면 파업을 하기 싫어도 동참해야 하고 파업하면 회사가 망할 것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미군 철수와 김일성 어록, 파업 피해 등을 열거하며 해묵은 이념 논리까지 끌어댔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직원과의 개인 면담 자리에선 노골적으로 직장 생활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위협했다는 진술도 공개됐습니다. 심지어 직원들의 단체 대화방에 들어가 금속노조 비하 발언을 남겨달라고 지시하는가 하면 기업노조 가입을 권유하는 단체 문자를 발송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금속노조는 지난달 공개됐던 금속노조 무력화 문건에 따라 회사가 최근 노사 전담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대하면서까지 백화점식 부당노동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최정우 포스코 회장과 관리자 등 27명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또 노동부에 특별 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했습니다. 포스코가 지금 70년대 그 노동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그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 개입이고 이것은 매우 엄벌에 처해야 될 부당노동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노조를 음해하는 댓글을 달도록 조직적으로 지시한 적이 없고 특정 노조를 비난하거나 가입을 권유한 적이 없다며 금속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노동부 포항지청은 금속노조와의 면담 자리에서 부당노동 행위는 당장 중단시키겠고 노동부의 고소장이 접수되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수원이 원전 부진의 12개 임시 저장고에 중저준위 폐기물을 8만 1000여 드럼이나 임시 보관해 방사능 유출 등의 사고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저준위보다 더 위험한 중저준위 폐기물의 경우 한 차례도 경주 방패장으로 이송된 적이 없고 증기 발생기와 같은 대형 폐기물은 대책도 없이 임시 보관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각 원전마다 임시 보관 중인 중저준위 폐기물의 양이 경주 방패장 보관량에 비해 4배나 많다며 조속한 대책 수립을 요구했습니다. 경북도가 내년부터 초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약속한 가운데 경북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운동본부가 고등학교도 시급히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경북도가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기로 결정한 점은 환영할 일이지만 여전히 경북은 전국에서 무상급식 도입이 꼴찌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경북도는 고교 무상급식의 경우 2020년까지 단계적인 실시를 약속하고 있는데 전국의 7개 시도에서는 이미 고교 무상급식을 전면 도입하고 있다며 경상북도도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조속히 확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신화랑 체험형 교육 관광지인 경주 화랑마을이 9년 만에 완공돼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경주시는 국제적인 새로운 관광 명소로 육성할 계획이지만 매년 투입해야 할 예산이 많아 부담이 크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도 앞으로 과제입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3대 문화권 핵심 선도 사업인 경주 화랑마을이 완공됐습니다. 경주시 석장동 28만여 제곱미터에 전시관과 교육관, 생활관이 들어섰고 캠핑장과 화랑무예 체험장, 국궁장 등 체험시설도 마련됐습니다. 경주시는 화랑마을을 문화관광자원과 화랑 콘텐츠를 연계한 새로운 관광명소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오셔서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그런 체험 공간, 또 우리 청소년들이 화랑전신을 통해서 글로벌 리더십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열린 공간으로 그렇게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화랑마을 조성에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었고 앞으로 투입할 비용도 많습니다. 경주시 등 운영 인력 20여 명과 유지 관리비 등 운영 예산이 매년 30억 원, 5년간 154억 원이 필요합니다. 기업체나 학교 등 체험 관광객이나 이용객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홍보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도 시급합니다. 국민의 세금을 얼마만큼 잘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 불급한 예산이 투입이 않도록 지켜보는 것이 시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보고요. 화랑마을의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느냐가 앞으로의 관건이라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경주 화랑마을이 새로운 국제 관광 자원이 되기 위해선 특색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지속적인 이용객 유치를 비롯해 효율적인 예산 집행 등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습니다. MBC 뉴스 임재국입니다. 울진 해양경찰서는 지자체 보조금을 부당하게 쓴 혐의로 어민 8명과 어구 납품업자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자체 보조금인 농어촌 진흥기금으로 그물 등 어구를 구매한 뒤 이를 납품업자에게 되돌려주는 수법으로 현금을 챙기거나 허위 문서를 작성해 보조금을 타내는 등 6억 8천여만 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입니다. 포항제철소는 임직원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포스코 본사와 지곡의 주택단지에서 사랑의 헌혈 운동을 펼쳤습니다. 포항제철소는 지난 2004년부터 해마다 2차례 사랑의 헌혈 운동을 벌여 올해 상반기까지 모두 21,588명이 참여했으며 9,300여 장의 헌혈 증서는 경북 혈액원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에 기증하거나 사용했습니다. 공공기관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 사태가 일파만파입니다.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 몇 곳의 사례가 보수 언론에 소개돼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지 고용 세습으로 볼 수 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보도에 양관희 기자입니다. 서울교통공사에서 불거진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이 다른 공공기관으로 옮겨붙었습니다. 자유한국당 등 야3당은 고용 세습 의혹이 짙다며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고용 세습 의혹은 비리 사례가 드러난 이들 기관뿐만이 아니라 국가 공기업과 지방 공기업을 막론하고 대구에 본사를 둔 한국가스공사와 김천의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지금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됐거나 대상에 포함된 비정규직 가운데 임직원 친인척으로 확인된 사람은 가스공사 41명, 도로공사 4명입니다. 한국가스공사 감사실 고위 직원의 동생과 처남, 매제가 동시에 포함됐습니다. 1단계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은 지난해 7월 시작됐습니다. 그 이후에 친인척이 비정규직으로 들어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면 한국당 등이 문제 삼는 채용 비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가스공사에서 임직원 채용 비리 의혹을 받는 41명은 전환이 시작되기 한참 전인 2000년부터 용역회사에 입사한 비정규직입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4명도 2009년부터 2016년 사이에 용역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채용비리 논란을 의식해 한국도로공사는 전환이 시작된 지난해 7월 이후 입사한 비정규직 19명은 필기 시험 등이 포함된 공채를 통해 정규직으로 뽑았습니다. 정규직 대상자가 된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 41명은 주로 청소와 경비 등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4명은 상황실에서 보조 역할을 해왔습니다. 본사 정규직종과는 다른 일입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아직 채용이 확정되지 않았고 한국도로공사 4명은 본사가 아닌 자회사로 채용됐습니다. 두 기관은 정규직 전환 절차에 외부 전문가도 포함하는 등 공정성을 지켰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올해 주 52시간 등의 이유로 오히려 채용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렸고 한국도로공사는 평소보다 100명을 더 뽑았습니다. 정규직 전환이 청년의 채용 사다리를 걷어찼다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계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겠다는 정규직 전환 제도가 특혜 채용 논란으로 변질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도 구체적인 사실도 적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정규직 전환과 민주노총을 폄하하기 위해서, 깎아내리기 위해서 거리낌 없이 반복하고 의혹이 불거진 부분은 철저히 조사해서 진실을 밝히고 절차에 비리의 여지가 있다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정규직 전환 제도 자체를 부정적으로 봐선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는 어제 경주 도시재생 뉴딜 사업 포럼을 개최하고 낙후된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정부의 정책 방향 국내외 성공 사례는 물론 경주의 차별화 방안에 대해 주제를 발표하고 토론을 벌였습니다. 경주시는 타당성 검토를 거쳐 내년부터 5년간 국비와 시비 등 250억 원을 들여 낙후된 경주역 일대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주민 반대로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포항시 신광면 용현 저수지 태양광 발전 사업이 백지화될 전망입니다. 김정재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용현지 태양광 발전 사업 계약 취소를 촉구했고 이에 대해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임대 계약 취소를 약속했습니다. 이처럼 계약 체결 후 2년 안에 발전을 개시해야 하는데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포항 지역의 저수지는 용현지와 조박지 두 곳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의 봄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만 사드가 임시 배치된 성주 소성리 주민들은 추운 겨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같은 격렬한 충돌보다 지금 같은 소강 상태가 오히려 더 걱정이라는 겁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매주 2번 열리는 소성리 주민들 집회는 여전히 사드 관련 정보와 소식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지난 4월 23일 주민과 경찰의 충돌 이후 겉보기에 소성리는 안정을 되찾은 듯 보입니다. 하지만 속사정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사드 문제가 관심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지난 4월 충돌 당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이유 등으로 진행되는 경찰 조사, 재판 등도 소성리의 일상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평화는 그저 주겠지라고 하는 그런 많은 우리 국민들의 외면 속에서 어쩌면은 더 처절하게 고립되어서 저희들이 정말 힘든 그런 겨울을 또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드 기지에는 레이더와 발사대 6기가 들어와 1개 포대가 이미 완성돼 있습니다. 장병들 생활 개선 공사도 마무리돼 임시 배치 딱지를 떼고 최종 배치를 결정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 사드 기지를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한 막바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토대로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거쳐 임시 배치된 사드는 최종 운명을 결정합니다. 이르면 내년 안에 이 모든 과정이 끝납니다. 주민들은 정부와 미국, 중국 등 누구도 사드라는 단어 자체를 언급하지 않는 침묵을 견디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등 평화 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도 소성리 주민들은 여전히 사드의 존재 이유를 정부에 되묻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포항시는 기계면 서포항 농협에 농산물 선별과 포장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산지 유통센터를 열었습니다. 서포항 농협 제2농산물 산지 유통센터는 19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선별장과 저온 창고를 갖춰 연간 2,000톤의 사과를 유통할 수 있습니다. 또 로컬푸드 직판장도 신축해 지역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 소비자에게 직거래하고 있습니다. 영덕군 의회는 어제 임시회를 열고 이틀간 의정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첫날인 어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개정안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오늘은 강구면과 축산면 등 태풍 콩레이 피해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현황과 주민 요구 사항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도청 신청사 한 해 관리비가 이전 청사의 6배인 6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경북도는 이 가운데 전기요금 19억 1천만 원, 상하수도료 1억 9천만 원, 가스비 3억 1천만 원, 조경관리비 1억 5천만 원 등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는데요. 경주가 5도로 올 가을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19도에서 22도의 기온 분포로 온화한 공기가 감돌겠는데요. 대부분의 지역에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가운데 경주가 17도로 크게 차이가 나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으로 야외 활동하시기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오늘까지는 대기가 건조하기 때문에 불씨 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는 내륙과 산간 지역으로 설이나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이 19도, 영덕과 포항이 20도, 경주가 22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전에 맑다가 오후가 되면서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18도입니다. 동해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경북 동해안 전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주말 동안에는 구름 조금 낀 가운데 낮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